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백 김보람입니다. 코스피는 또다시 2000선 아래입니다. 이제 2000선이 문제가 아니라 1990선도 이탈한 상황인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을 확신할 만한 경제 지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상승 재료가 없는데 뱅가드 리스크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0.8% 정도 밀리면서 양시장 모두 힘이 없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이 2천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선물 또한 3,500개억 정도 팔면서 프로그램 통해서도 2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IT와 자동차는 엇갈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2% 정도 내리고 있는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수업종들은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장 살펴봅니다. 오늘 약세로 장 출발했던 코스피 장 초반 잠깐 빨간불 켜며 상승 반전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가 되고 이 오후장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조정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는 199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9%의 내림세 보이면서 198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낙폭이 깊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장 마쳤던 코스닥 오늘 상승 반전 성공하며 오름세로 장 출발했는데요. 그러나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반전됐습니다. 이후 510선을 지켜내려 노력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510선 붕괴된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84%의 내림세 보이면서 50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2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내놓으면서 지수는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5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였던 환율 오늘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뱅번 행킹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데 이어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까지 이어지면서 하락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20전 하락하면서 1,055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낙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2%대의 내림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6,000원씩 밀려 151만 6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1%대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포스코의 경우 4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에 현재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최근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한국전력은 현재 33,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며 99,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신한주주가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3%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26,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은 1%대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4%대의 하락폭을 키우면서 현재 주당 800원씩 밀려 17,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이 0.83%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다함께 차차차라는 게임의 저작권 문제로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CJ E&M, 현재 주당 25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가 2%대의 오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 주가가 이틀째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큰 폭의 오름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벽산건설과 한일건설, 신일건설은 모두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고요. 지능기업이 2%에 가까운 오름세, 일성건설 역시 3%대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쇼 개막에 맞춰 오늘 동반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1%대의 오름세,
기아차는 차익 실현 매물에 0.75%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고요. SL은 4%대의 강세 보이며 12,10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료업체가 대규모 납품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비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3,9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남해화학과 효성 OMB가 강보합권, 동구하이텍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6,930원에 거래 중입니다. 게임 관련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온라인 게임 표준 약관 발표를 앞두고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게임빌이 0.18%의 내림세에 네오이즈 게임즈가 4%대의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오이즈 역시 4%대의 내림세, 컴투스가 1.27%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46,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통신주 주가가 규제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이 2%대의 상승폭 확대에 전일 대비 4,5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KT가 강보합권, LG유플러스가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8,37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아이폰5의 수요가 부진하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아이폰5 관련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G디스플레이가 3%대의 하락폭 보이며 주당 950원씩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라이콤이 3%대의 내림세, 블루콤 역시 3.88%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오늘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안내비 현재 6%대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3,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일이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이화가 두양산업 인수 소식에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14.99%의 오름세 보이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인데요. 현재 한일이화는 주당 1,000원씩 올라 7,670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이 자기 주식 처분 소식에 하한가까지 밀려났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705원 밀려 4,9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솔론이 모바일 기기 확산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1%대의 급등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880원 올라 8,5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 1990선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쪽에서 선물과 현물을 동반해서 매도하면서 낙폭을 키운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이제 매도가 지금 2천억이 넘어섰는데요. 어느 정도는 아침에 이제 오전장을 보면서 이 정도 매도세는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2천억이 넘나 한 2,500억대, 2천억 중반대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더 나온다면 3천억도 가능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쪽 매도도 지금 2천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 선물 쪽,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의 매도에 의해서 사실은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3,600개야, 금액적으로 한 5천억이 넘는 그러한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프로그램 매도세, 현물에서의 또 매도, 시장은 좀 상당히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사실 2,000포인트에서 그다지 크게 이탈은 내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1990포인트 정도를 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한 4거래일 연속 연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400억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투신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투신까지도 만약에 매수를 가담을 한다면 지수는 조금 더 회복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투신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을 좀 보자면, 지수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연기금에서 선택한 섹터가 시총의 상위 종목들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연기금에서 지금 운수장비, 자동차 쪽을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기금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쪽에 대한 이러한 쪽도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금융 쪽도 지금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이러한 섹터들로 시총의 이 섹터 안에서 시총의 상위 종목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 연기금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0.8%가 뭐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00포인트에서 아주 크게 이탈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죠.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는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말씀을 하신 뭐 뱅가드 펀드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환율에 대한 부분이겠죠. 또 환율에 대한 그러한 부분 영향으로서 이런 복합적인 영향으로 시장은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기간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150만 원에 대한 그 지지 이탈 이 부분으로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죠. 150만 원이 만약 이탈된다면 시장은 좀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1975포인트 이하까지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그런 업종을 보면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금융업종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쪽, 통신업종, 자동차 쪽,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제가 잠시 보면 오늘 510포인트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오른 거에 대해서 이런 조정받는 그러한 흐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코스닥 쪽에 지금 중에서도 그렇게 강한 섹터는 없는데 피팅 업체들의 흐름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안철수 관련 테마라든가 오전에는 제4위통 관련한 그러한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고 금융주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목인데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 통신 쪽에서는 전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 LT 가입자 증가에 의해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은 현대차를 최근에 연기금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동차 주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매매적인 트레이딩을 접근하라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관심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피팅주 아까 말씀드린 태광이나 성광밴드, 성광밴드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약간의 좀 최근 하락을 좀 보여줬지만 현 구간에 보자면 지금 현재 그러한 영업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좀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현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 이러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닥 종목에서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현 구간에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미 이제 지난주였죠. 2,000포인트가 좀 이탈이 되면서는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을 40%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시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현재 그렇다면 1975포인트가 이탈이 되고 다시 2020포인트가 돌파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민감주들은 그때 매매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현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을 보자면 바로 유틸리티 관련,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속해 있는 그런 유틸리티 관련 섹터라든가 그리고 뭐 최근에 또 강해지고 있는 통신 섹터 그리고 지금 제약이라든가 오늘 음식료가 좀 약간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은 여전히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좀 한미약품을 최근에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최근에 좀 조정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저는 다시 관심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양약품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현재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제약주들의 조정이 나올 때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자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2,000포인트를 전후한 이런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제약주라든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통신이라든가 유틸리티,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좀 이러한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쪽도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는 좀 관심으로 좀 넣어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수가 이제 1975포인트가 이탈이 되거나 2020포인트를 돌파되고 가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다시 뭐 IT라든가 또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매매가 가능한 이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섹터와 이런 종목별로의 어떤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현재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조정받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500포인트가 뭐 이탈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그 안에서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 민감주는 지수 1975 아래에서 관심을 두자라고 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동차주 관심 두는 것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바닥을 확인했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최근에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 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닥을 좀 확인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그쯤이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며칠 새에 좀 흐름을 좀 반영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플렉스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코스닥은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사실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고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코스닥 시장을 대표했던 IT 부품주들이 사실 윗방향으로 많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적에 문제가 있었느냐, 분명 이런 부분들도 아니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4분기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가가 좀 정체의 일로에 있다가 최근에 주가가 오히려 밑방향으로 좀 흐르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스닥에 투자를 하실 때 IT 부품업체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인터플렉스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IT 부품업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분명히 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나빠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크진 않겠지만 애플의 아이폰 5가 판매가 부진이 됐다. 이 중국 부품업체들이 국내 부품업체들과 경쟁력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그간 쉼없이 달렸던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IT 부품업체들이 한 번쯤은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낙폭이 좀 큰 종목들,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들은 좀 포트에 담아두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좀 낙폭이 과대하게 좀 많이 빠진 것 아닌가라는 종목들도 좀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은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코스닥 부품업체들을 관심에 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플렉스 많이 내린 종목인데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접근은 4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겠다.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때문에 또 목표 가격도 제시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기 전에 지난주 추천 종목 AS부터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대원제약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추천 종목이었으니까 거의 3거래일 만에 9% 가까운 수익이더라고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괜찮고요. 기존의 시장 컨센 이 제약 밸류에이션이 한 13배, 14배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좀 프리미엄을 더 줘도 되는 시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 좀 견조하게 이끄는 모든 종목들, 선두에 있는 종목들이 화일약품이라든지 대원제약이라든지 종근당 이런 제약주와 관련된 회사들이 대부분 좀 이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더 보셔도 된다. 대원제약 역시도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나 매도에 대한 국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조금 더 좀 홀딩하시고 관종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 11,000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투자하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KMH라는 종목인데요. 네. 일단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방송 송출 서비스 업체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이 편성표에 맞게 운영하고 플랫폼 사업까지 전송하는 방송 송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고요. 일단 작년 11년 5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사실 국내의 어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일단 지속적으로 좀 채널 수를 증가시키는
격화시키면서 일단 채널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성장기로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모멘텀으로는 최근에 이 아시아 경제에 대한 인수 부분, 이 부분이 경쟁력 확보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좀 긍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일단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KMH가 좀 전략적으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일단 KMH 같은 경우 아시아 경제 이 최대 주주를 확보를 했고, 뭐 팍스넷에 대한 뭐 다들 물론 지금 서울경제 TV와 조금은 뭐 경쟁 구도에 있겠지만 이 팍스넷에 대한 인수를 좀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 뭐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나왔고요. 일단 이 아시아 경제 최대 주주를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KMH가 한 단계 좀 더 외형적으로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좀 삼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좀 어떤 판단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KMH의 어떤 주가 강세를 좀 견인차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사가 이 아시아경제신문사 지분 한 42%가 조금 넘는 수준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또 사업을 통해서 이 동사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종착역, 바로 이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의 어떤 방향성, 이 부분에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동사가 추구하는 이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의 가는 순항 길에 가장 먼저 접근해 있는 항구 도착지가 바로 이 아시아경제 인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이 디딤돌을 건너가는 과정들을 좀 우리가 KMH를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매수가 오늘 종가 접근하셔도 충분히 무리 없지 않을까. 5일선 또 이쁘게 좀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목표가로는 10,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중요한 손절가로는 7,95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국가 채무한도 증액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려면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합리적 계획을 세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1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선 상향 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고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자신에게 넘긴 총기 규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아이폰5 판매 성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애플 주가가 추락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애플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57% 하락한 501달러 75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가 1분기 아이폰5용 패널 생산량을 당초 계획의 50% 정도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오늘 일부 공개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는 현 15부 2처 18청의 정부 조직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전담부서 등 3개 부처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용구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199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거세지고 있고 경기 회복을 확신할 만한 경제 지표도 없는 상황. 이렇다 상승 재료가 없는데 그래도 연구원님께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고요? 예. 그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제 그간 시장 상승의 이제 핵심적인 배경이었던 그 매크로 모멘텀이 이제 둔화되면서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약해지고 있고요.
좀 숨고르기 좀 접어든 모습으로 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이후에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는 높아졌는데 실제로 그 매크로 개선 속도가 이를 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에서 좀 실망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여전히 2013년 어떤 본격적인 주식시장 전성시대의 어떤 개막이라는 측면, 그런 어떤 기존의 전망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그 증거들을 한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한번 6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M&A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시장 강세를 예상하는 또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그 델을 사들이기 위해서 어떤 PEF의 어떤 공격적인 인수전이 좀 계속되고 있고, 뭐 이제 통신사인 이제 스플린트 넥스텔이나 뭐 DC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어떤 공격적인 M&A 활동 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이제 애플 주가가 $500 선을 기점으로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4분기 좀 실적은 분명 부진한 거는 맞는데 최근에 일단은 엔화 약세 기조가 좀 계속되면서 어떤 부품가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1분기 이후 실적은 좀 빠르게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애플이 글로벌 IT의 어떤 바로미터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증시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어떤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티그룹 한 11,000명,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5,400명, 뭐 모건 스탠리 1,600명, 뭐 국내 뭐 증권사나 국내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어떤 구조조정이 좀 분명한 거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면 틀림은 없는데, 오히려 증시 측면에서 과거 경험을 좀 들춰봤을 때 이런 어떤 인력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어떤 증시 반등, 어떤 증시 상승에 좀 서막을 알렸다는 측면을 좀 곱씹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기업의 어떤 2012년도 그 12년 그 회계년도의 어떤 배당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상당한 어떤 증가세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경영 여건의 어떤 개선과 그리고 이제 그 양호한 어떤 금융 환경을 대변하는 지표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 유럽과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가시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글로벌 증시를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상기해 본다라면은 어떤 2013년 어떤 증시 강세를 기대하는 좀 증거로서 충분히 좀 볼 수가 있고, 어떤 지금 상황 좀 우려보다는 좀 희망을 갖고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판단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외 여건도 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런 영향을 덜 받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 큰 틀에서 일단은 시장 강세에 대한 어떤 기대는 유효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이 매크로 모멘텀 둔화라는 측면에서 그 단기 어떤 지수적인 측면의 어떤 강세 전환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이제 중소형주가 어떤 시장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그 코스닥을 위시한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좀 대형주 대비 좀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역시 최근 지수 상황을 보면은 그 중소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그 다우 지수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지금 신정부 그 박근혜 정부의 어떤 향후 경제 정책 기조 자체가 뭐 중소기업을 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창조적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상기해 봤을 때 좀 중소형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과거 경기 사이클과 이제 주가 관계를 좀 살펴봤을 때 좀 매크로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그 시장 상승 주도했던 쪽이 이제 중소형주였다라는 걸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어떤 CES 통해서 확인됐듯이 어떤 스마트 TV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나 뭐 AP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이거에 연관지어서 어떤 후공정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 내에 어떤 중소형주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중산층 확대 어떤 수혜가 기대가 상당히 되는데, 이러한 부분 쪽 연동될 수 있는 이제 음식료, 패션 좀, 그리고 이제 제약 관련된 어떤 메스티지 브랜드 관련된 이제 중소형주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자세하게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세워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뭐 모습 보시면 일단 원화 강세와 그리고 이제 엔화 약세의 어떤 여파가 증시 전체를 뭐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어떤 피해 우려가 좀 대두되고 있는 업종의 주가 하락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이제 해당 주에 대한 우려 심리가 좀 이미 뭐 가격적으로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논리가 좀 설득력 얻으면서 좀 반등세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데요. 관련 이제 좀 핵심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이제 엔화 약세에 따른 어떤 수익성 저하 우려가 상존해 있는 거는 뭐 틀림은 없습니다. 뭐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이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일단은 뭐 시장 개입 의사도 뭐 시사했듯이 한 1,050원 선에서 이제 지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좀 상황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한 20만 원 초반에서 한 23만 원을 상단으로 하는 좀 밴드 플레이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 IT 경우에는 이제 일본과 그 해외 시장에서 경합 관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는 틀림은 없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한일 간의 이 IT 분야에서의 어떤 경쟁력은 이미 이제 이 단기적으로 이 환율 측면에서 영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좀 뛰어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엔화 약세와 무관하게 좀 시장이 이런 논리들로 이제 좀 지배가 돼서 좀 약세를 보인다라면은 좀 주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어떤 수혜주 측면을 좀 본다라면은 어떤 제약주 위시한 어떤 헬스케어 업종 전반에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약 원재료의 어떤 상당수가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환율 측면에서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기상 이변에 따른 어떤 신종 질환이나 뭐 살인 독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을 좀 이쪽에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화 강세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최근 시장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예. 환율 말고는 다른 얘기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굉장히 지배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환율이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1,050원을 방어하는 간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환율이 강세를 보여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 연말에 많은 민간 또는 여러 가지 리서치, 경제연구소 이런 모든 그 금융권의 분석기관들에서 환율의 하단 베리어를 1,059.8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연초부터서 너무나도 쉽게 빨리 깨지면서 하단 베리어가 뚫렸다는 것, 즉 예상하고 있던 베리어 자체가 붕괴되면서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위축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워낙 강세의 충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베리어가 무너짐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증시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의 외환시장 내에서는 이러한 초토화 분위기가 거의 장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과거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도 거의 없는 상황, 즉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약세는 일단 인정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환율 하락 반전으로 일단은 숨통 자체가 굉장히 지금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는 2000선 전후에 일단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기간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와 주가는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해보는 전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내 금리가 이제 최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동결로 결정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국내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은의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금리 동결을 통한 인플레 자극 요소의 경감 자체를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풀이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의 하반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와 주가와 인플레에 관한 상관관계 속에서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금리 시장에 대해서 낙폭은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 방향타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해결의 기미를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는 않아야겠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당분간 경기 방어주 쪽으로 관심을 둬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래소 쪽 대형주가 좀 어렵다가 코스닥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방어의 업종 중심으로 대형주들의 시장의 하반 경직성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의 대응 방법은 환율 차트를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증시 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에 제가 환율에 대해서 가장 비중 있게 언급했던 배경만큼이나 국내 증시를 자극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환율에 대한 경기 방어적인 관련주들의 흐름이 당분간 시장 내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증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장중 환율의 변동성을 프로그램 매수나 외국인 수급보다 먼저 띄워놓고 일단은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즉 환율의 급격한 상승 시에는 지수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대선 전에는 대선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에 먼저 띄워놓고 봤듯이 지금은 환율 민감주들을 관심 종목에 피해주와 수혜주로 잘 구별해가지고 분류를 해보면서 그에 맞는 종목들을 또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지수 자체가 아니라 환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증시 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업종들, 그와 관련된 종목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관심 업종은 역시 경기 방어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종별로 보면은 전일자부터 지금 그나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쪽, 그다음에 내수 쪽의 일부, 기후변화 수혜주, 그리고 금융 섹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유틸리티 쪽의 대표 주자는 한국전력인데 오늘의 가격 변동성보다는 향후의 시장의 하반 경직을 위한 한국전력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주 쪽은 다들 간단합니다. KT하고 SKT가 정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힘적으로 잘 보시고요. 내수 쪽에서는 KTNG라든지 그다음에 베이직하우스라든지 에이블시전시 이런 쪽도 잘 보셔야 되겠고 제가 1월 한 10일을 전후로 해가지고는 제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련 농업 관련주들, 남해학 제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좀 움직임 괜찮고요. 금융 섹터는 제가 연초 작년 말부터 계속 강조드렸는데 은행주,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BS금융과 같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는 삼성생명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방어적인 섹터에서 시장의 하반 경직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트레이딩 바이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까지 모두 담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장 투자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수가 199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2% 정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전문가께서는 150만 원 이탈하게 되거든 이제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소 쪽 그리고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150만 원 네.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당연하게 가격 조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힘들게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깨지면 또 그만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잠시만 코스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이 마이너스 2%, 포스코가 마이너스 0.83%, 네. 기아차가 마이너스 0.19%, LG화학이 마이너스 0.3%,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큰 폭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좀 같이 빠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2.97%, NH는 2.95%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시장을 끌어내린 요인은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 어저께 애플에서 그 출하량을 축소를 시킬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도 애플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부품 물량이, 즉 반도체 쪽의 어떤 물량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꺾일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삼성전자가 큰 폭의 좀 조정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에 대한 부분들 애플이 조금 공급 물량을 축소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반도체 부분에 실적 악화 우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흔들린다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자, 코스닥 시장도 동반적으로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CJ 오쇼핑, 네오히즈 게임즈, 요거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조정을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조금 개선되지 않는 종목들 네. 중심으로 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호재가 없는 오늘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요? 네, 일단은 방금 뻥글 하셨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먼저 선수 치셨네요. 자, 일단은 호재, 저번 주에도 일단은 악재는 해소가 됐지만 호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뱅가드 받았던 그 수급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악재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수급까지 안 좋아진다. 예. 당연히 시장이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그 MSCI 같은 경우는 한국 이머징 마켓에 편입이 돼 있지만, FTSE 같은 경우는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포트가 조정이 되냐면, 선진국에 편입했는데 왜 조정이 될까요? 그거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 포트를 조금은 조정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대한상품 비중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10조 원의 자금이 주마다 4천억씩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 기관 그 수급 동향을 봤을 때 현물 쪽에서 3천억 이상 어떤 매수가 들어왔던 적이 없던 부분을 본다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큰 호재가 없다면은 당연히 좀 시장은 흔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1990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은 기간 조정보다는 조금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 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나 대형주들이죠. 예. LG화학이라든지 현대중공업, 포스코, 삼성전자, 이쪽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의 리스크 관리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 시에는 1940포인트 전후까지 한번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대한업종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 대비 잘 버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LG생명과학, 종근당, 대한제분, 한국전력,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이 시장 대비 좀 견고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가져가시되 비중을 조금 그렇게 많이 늘릴 필요 없이 네. 포트 내에서 한 30% 이하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은 조금 또 스몰캡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일단 영신금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전히 비중은 작고요. 10%입니다. 투자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떤 업황이라든지 실적보다는 차트 관심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 내용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차트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볼트 그리고 스크류 같이 그 단조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라든지 스크류를 국내 전자업체라든지 그 자동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차트 관심주이기 때문에 바로 좀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실 건데요. 지금 제가 특징적으로 봐드릴 게 뭐냐면은, 자, 지금 현재 보시면 12월 달 한 달 구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거의 2,300원 전후석에 누워버렸죠. 누워버렸는데 중요한 건 아래 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은 가격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십시오. 위쪽을 보시면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올리고요. 주가 올라갈 것 같으면 아래쪽 내리는 그런 관리가 분명히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월달 들어와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가 관리에 대한 신빙성을 더 보탤 수 있는 것이, 자, 날짜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언제라면요. 자, 날짜 보면 1월 9일입니다. 예. 13%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바로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아직까지는 물량을 올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린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테마주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먼저 선침해를 하셔서 기다리는 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미리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5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절대 주가가 안 빠지죠. 계속해서 5일선 관리가 되고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가 관리가 되겠다는 세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선침해 관점에서 일단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네. 매수가를 2,42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호가가 좀 많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호가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2,400원에서 2,400원에서 2,420원인데 예. 요조 사이 정도 가격권,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을 설정을 하고 이후에 한번 계속해서 좀 포트에 편입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일단 브리지텍이 14%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목표가 상향하셨고 세중은 25% 수익입니다. 먼저 AS 간략하게 받아볼게요. 예. 일단은 브리지텍 좀 먼저 일단은 수익 실현 세중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세중 같은 경우는 그 수익 실현한 이유가 일단은 제가 그 전 고점 4,35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 4,400원 위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대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5일선을 저항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깨졌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4,350원에 수익 실현하는 걸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반등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주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자랑을 해보자면 13.8%인데요. 일단 배당 수익률이 5.2%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9% 상당히 높은 수익입니다. 근데 지금 세중이라든지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날 수가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침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신금속 코콤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영신금속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총 3종목이 담기게 되는데요. 브리지텍, 영신금속, 코콤까지 그리고 한 종목이었죠. 세중은 이익 실현하셨습니다.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텍은 목표가를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고요. 코콤은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영신금속까지 3종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